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의 노민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1급에 대한 전체적인 OT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험에 어떻게 합격을 해야 되고, 이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그냥 무작정 시험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공부해서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좀 전략을 좀 짜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과목인데요. 우리 인행사, 조사론 해서 1과목이고요.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2과목, 행정론, 정책론, 법제론에서 3과목에서 이제 3교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200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자, 각 25문제로 200문제로 됩니다. 그래서 120개 이상, 그래서 60%잖아요. 60% 이상이면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동전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15개, 과목당 15개를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 이 사회복지사 1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지 않죠. 과목당 25개인데 15개만 맞으면 합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 과목별 난이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면은 인행사 다음에 조사론하고 같이 해서 1교시로 시험을 보긴 하는데요. 공부 순서는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비슷한 과목끼리 엮어서 공부한다, 묶어서 공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면 그렇게 묶어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새로운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이 좋긴 하겠죠. 자, 그런데 새로운 것을 계속 공부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연관돼서 공부하는데요.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인행사입니다. 인행사가 그리고 이제 인행사가 그리고 다른 과목들보다 좀 재미있고 쉽게 공부할 수 있고요. 인행사에 있었던 그런 학자들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중요시 볼 수 있고요. 자, 실천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실천을 어떻게 실천을 하겠냐라고 하면은 인행사와 실천론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기술론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실천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들, 그게 바로 실천 기술인데, 개인 모델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인행사에서 배웠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라든지 에릭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술론에서 그런 이론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그대로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이 좀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뭐 같은 개인이냐, 가족이냐, 집단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술론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역사회복지론은 지역사회복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사회복지론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과목 자체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조금씩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렵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책론, 우리가 이제 어려워하는 과목이 3교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3교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책론이라든지 행정론, 법제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그 내용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하고 행정하고 겹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정책과 법제론에 대한 내용들이 겹치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역사, 이 역사를 또 그대로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할 것이 조사론입니다. 자, 왜 조사론을 마지막에 공부해야 되냐? 조사론은 다른 과목과 연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일 나중에 공부하는 게 좋죠. 그리고 조사론이 제가 8과목을 볼 때도 가장 어려운 과목이 조사론이에요. 조사론이 가장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조사론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도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순서대로 인행사, 실천론, 기술론 요 세 가지는 꼭 묶어서 공부하는 게 좋고요. 이거는 전략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습자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어떤 분은 지역사회가 좀 어렵고 행정론이 좀 더 쉬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법제론이 쉬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행사 실천론 기술론은 쉬워요 라고 얘기하고요. 조사론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조사론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일단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과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조사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조사는 내용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사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석박사 논문 쓸 때 사용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조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 과목씩 이제 잘라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인행사. 자, 이제 좀 전에 인행사, 실천론, 기술론 이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좀 많이 맞아야 돼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인행사는요, 인간 발달, 학자, 발달 단계, 사회 체계,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좀 더 자세한 것은 인행사 OT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19개에서 20개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인행사 같은 경우는 한 20개 정도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해야 된다. 20개 이상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라든지 현장, 관계론, 면접론 이런 것들로 해서 19개에서 20개라고 하지만 20개 정도를 맞아야 된다. 자, 기술론도 개인, 가족, 집단 모델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단일 사례 조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기록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론도 20개 정도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20개면 세 과목에서 60문항이죠. 그러니까 50%를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50개 정도를 맞춰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60개는요, 정말로 편하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지역사회 복지론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개념, 역사,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보면요, 이 지역사회 복지론에 대한 내용들이 참 암기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이론들을 암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실천론에 있었던 기술론에 있었던 인행사에 있었던 그런 이론들과 다르게 이 지사론에 나오는 그런 복지 이론들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로스만이 이야기했던 웨일과 갬블이 이야기했던 뭐 이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외워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맞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4개, 뭐 13개, 14개 정도 생각을 하고 공부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 이제 뒤쪽으로 가면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조사론이죠. 정책론도 마찬가지로 12개, 13개요. 그러니까 우리 15개가 주 목적이었잖아요. 15개를 맞춰야 되는데 이 좀 전에 봤었던 인행사, 실천론, 기술론에서 20개를 맞아 놓으면 우리가 플러스 15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12개, 13개만 맞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론의 기초 역사, 이론, 과정, 분석들, 공공부조, 사회보장, 사회보험 이런 내용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죠. 외워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학자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비교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양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필히 이제 12개, 13개라고 그럼 12개, 13개를 어떻게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필히 예전부터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노려본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행정론도 마찬가지로 행정의 특징이라든지 역사, 조직 이론들 결정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리더십, 뭐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냐, 프로그램. 그래서 이 행정론에서 나오는 내용이 정책론에서 나오는 이 분석 틀에 대한 내용이 행정론에서 좀 겹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겹치는 내용들을 조금 잘 알고 있으면요, 좀 공부하는 데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법제론도 법원이라든지 사회복지법, 보장법, 복지 27개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이런 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들에 대한 내용들, 법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법령 자체가 너무 양이 많죠.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고 있었던 뭐 사회보장기본법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사회보험들, 공공구조 이런 데에서 좀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요, 이거는 무조건 12개, 13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이제 뭐 20개 이상 맞으시는 분들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고 있는 법원이라든지
이 입법 시기들, 연도죠, 연도. 언제 제정이 됐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됐고,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사론인데요. 조사, 뭐 방법들을 어떻게 할 거냐, 유형들, 우리 이제 조사하는 데 방법들, 유형들이 절차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가설, 우리 척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독립 변수는 또 어떻게 되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떻게 되냐, 리커드 척도는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들. 타당도와 신뢰도, 뭐 타당도의 종류들도 있고요, 신뢰도의 종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 조사를 설계하는데 이번에 이제 표집 조사 설계에서 시험이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조사하는데 확률 표집은 어떻게 될 것이냐, 비확률 표집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뭐 실험조사 설계는, 단일 사례 조사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자료 조사 및 질적 조사, 이런 내용인데, 뭐 12개, 13개 맞으면, 진짜 우리 전 조사론 12개, 13개 맞으면, 조사론에서 12개, 13개 맞으면요, 정말 선방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보통 조사론은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생각하고 공부하셔도 크게 무관되지 않고요. 자주 출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요, 자, 10개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20개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요, 이 합격이라고 하는 거, 120개가 합격이었잖아요. 이 120개 합격이 뭐 우리가 합격하는 데 있어서 막 180개 맞고 190개 맞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아시는, 제 수업을 들었던 분이 전화가 이제 왔는데 170 몇 개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분 나이가 이제 60세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맞기도 하고요. 보통 보면은 120, 121, 122, 뭐 이쪽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합격생들 점수를 본다라고 하면 120에서 130개가 제일 많이 합격하는 점수이고요. 또 반대로 떨어지는데도 110에서 120 사이가 많이 떨어져요. 특히 119개, 118개, 117개. 정말 아쉽겠죠. 이렇게 이제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1년의 시험이 한 번이다 보니까 어때요?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 그것을 좀 아시고 좀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과목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어느 과목을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그 과목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겠죠. 예전에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뭐 과락이 있어요. 과락이 있는데 40점이 과락입니다. 이제 과목별 과락은 아니고 교시별 과락이에요. 1교시, 2교시, 3교시로 과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40점 미만이 과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락을 면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론이 어렵다고 해서 조사론을 공부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점수들을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OT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20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학습자분들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한 결과가 나타난 내용이기 때문에요,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급의 전체적인 OT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과목별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